태어난 해마다 다소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쥐띠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평생 운세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쥐띠의 성격은 꼼꼼하고 신중하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능숙해요. 또한 지혜롭고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쥐띠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능숙합니다. 또한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 디자인,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쥐띠는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아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참 많아요. 또한 의리 있고 책임감이 강하여 친구와 가족들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유롭지 않아도 모임 회장이나 특히 가족에서 장남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이렇듯 쥐띠는 리더십이 뛰어나 주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감이 강하고 의리파이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큰 문제는 겁이 참 많습니다. 평생 운세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학업에 뛰어난 편이에요. 또한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사랑과 일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결혼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중년 시절에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노년 시절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녀와 손자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좋은 건 안 맞아도 안 좋은 건 잘 맞는다는 게 바로 사주예요. 쥐띠가 주의할 점을 요약해드리면 쥐띠는 겁이 많고 조심스러운 성격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거나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완벽주의적이어서 스스로에게 너무 까다로운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쥐띠는 돈을 벌리는데 능숙하지만 아끼는 데는 어려움을 겪어요. 지출 계획을 세우고 낭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쥐띠는 결혼을 한 이후에 안정적으로 참 많이 변하는데요. 돈을 많이 벌어도 뒤돌아서면 항상 없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많아요. 정이 많습니다. 젊을 때 쥐띠가 돈을 모았다면 그의 부는 평생에 가서도 큰 흔들림 없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태어난 해로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960년 금쥐띠는요, 지혜롭고 꼼꼼하며 책임감이 강합니다. 또한 리더십이 뛰어나서 주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금쥐띠는 어릴 때부터 학업이 뛰어나고 사회생활에서도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자녀와 손자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쥐띠가 주의할 점은 완벽주의적이어서 스스로에게 까다로운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젊은 시절에는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1972년 물쥐띠는 창의력이 풍부하고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상력이 풍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능숙합니다. 물쥐띠는 젊은 시절에는 사랑과 성공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후반에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할 점은 물쥐띠는 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성격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거나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출 계획을 세우고 낭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984년 목쥐띠는 지혜롭고 꼼꼼하며 창의력이 풍부하고 활발합니다. 에너지 넘치는 성격이에요.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요. 청년 시절에는 사랑과 일에 만족스럽고 중년 시절에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적인 경력을 쌓으면서 노년 시절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할 점은 성급하고 조급한 성격으로 인해 실수를 할 수 있고요. 돈을 벌리는 데 능숙하지만 아끼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1999년 불쥐띠는 지혜롭고 꼼꼼하며 창의력이 풍부하고 열정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입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학업에 뛰어나며 청년 시절에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며 중년 시절에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삽니다. 노년 시절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집스럽고 완벽주의적이며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1948년 흑쥐띠는 지혜롭고 꼼꼼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의리파입니다. 리더십이 뛰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격입니다. 조심스럽고 신중하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입니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많고 끈기가 있습니다. 평생 운세를 보면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학업에 뛰어나며 청년 시절에는 사랑과 일에 만족스럽고 중년 시절에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적인 경력을 쌓으며 노년 시절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자녀와 손자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4년 갑진년 용띠해에는 쥐띠가 세 가지 재난 중 마지막 해인 날삼재에 해당되면서 특히 눈 오는 겨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삼재는 12년마다 한 번씩 3년 동안 재앙이 든다는 뜻으로 사람에게는 9년 주기로 돌아온다는 세 가지 재난을 의미하는데요.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삼재가 들면 3년간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하지만 삼재도 시기에 따라 복삼재, 평삼재, 악삼재 이렇게 구분이 되며 2024년에 쥐띠는 복삼재에 해당됩니다. 일단 기분 좋죠? 이 복삼재란 뭐냐면요. 삼재에서도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운을 잘 다스리면 건강, 명예, 재물 이 세 가지 복을 받을 수 있다고들 하죠.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2024년은 용띠입니다. 그럼 용과 쥐가 만났을 때 어떤지 알고 계시는 게 좋으시겠죠? 이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올해 좋은 일들을 쉽게 넘기시지 않으실 테니까.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주의 용띠생을 한번 찾아봐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쥐띠생은 좋은 달을 맞이하기 전 댓글에 서로 격려글이나 힘내라는 배려의 글을 작성해 주세요. 남을 배려하는 기운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 더 큰 행운을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부자유곡간 시작하겠습니다. 쥐띠와 용띠는 서로 화합이 잘 되는 관계로 상부상조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육합이란 무엇일까요? 최고의 관계 중 하나입니다. 함께 성장하며 윈윈하는 사이입니다. 사랑과 결혼에 어울리는 사이입니다. 비즈니스와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정반합이란 해겔 철학에서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태가 모순에 부딪혀 부정하는 반대 상태가 되고 이 둘이 다시 종합되어 더 높은 차원의 상태, 서로에게 이끌리면서도 동시에 반발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즉 사랑과 갈등은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도 합니다.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원만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쥐띠와 용띠가 함께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갈등. 쥐띠는 신중하고 조심성이 많으며 용띠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에 빠져듭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연애 감정이 싹틀 확률이 커집니다. 이걸 연애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일과 연관을 시켜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직장인이라면 일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니까 인정도 받고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오를 것입니다. 장사나 사업을 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각자의 역량을 더해 성과를 이룰 수 있고요. 또한 창업을 생각하시고 있다면 불경기라고 해도요, 나에게는 꽤나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됩니다.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요, 절대 혼자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돕고 지지하는 관계입니다. 다른 인간관계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발이 넓어지니 사람 좋아하는 쥐띠에겐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요? 2024년 쥐띠의 운은 도전과 성장 그리고 행운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쥐띠이신 분들에게 2024년은 다양한 도전과 발전의 가능성이 열리는 해입니다. 사업이나 업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운도 따라주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주 찾아옵니다.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합니다. 자신의 역량을 펼쳐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열심히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돈의 흐름은 주된 업무에서의 수익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나 소비에도 적절한 시기입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위해 계획적인 소비를 유지하시면 돼요. 대인관계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사이도 더 좋아질 거고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변 관계를 잘 유지하면 훗날 더 좋은 기회를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대신 건강은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피로가 쌓이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몸 상태가 피로하지 않게 좀 많이 쉬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또한 꾸준한 운동 또한 효과가 있습니다. 득이 있으면 실이 있고 불행과 행복은 쌍둥이라고 했죠. 주의할 점은 정반합의 관계는 분쟁이 일어날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양해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화가 될 수 있으니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원만한 사이를 지속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주나 특정 동물의 특징만으로 로또 1등의 당첨 날짜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024년 쥐띠에게 운이 좋은 날짜와 로또 구매 시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쥐띠에게 길한 날짜 첫 번째는 2024년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음력으로 3월 27일입니다. 이날은 쥐띠들에게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는 길일입니다. 로또를 사기 좋은 날이죠. 더군다나 금과 연관된 숫자를 고르시면 더더욱 이롭습니다. 비즈니스나 투자에도 적합한 날입니다. 일을 처음 시작하기에도 참 적절한 날입니다. 자, 두 번째 날은 음력 5월 14일, 2024년 양력으로는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쥐띠이신 분들에게 인간 관계와 비즈니스의 운이 따르는 길일입니다. 로또를 구매할 때 친구나 가족과 함께 사면 당첨 확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비즈니스와 연관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세 번째, 음력 7월 11일, 양력으로는 2024년 8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쥐에게는 재물과 건강운이 상승하는 길일입니다. 로또를 사기 적합한 날이에요. 더군다나 건강에 연관된 번호를 고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투자나 저축하기에 적합한 날입니다. 몸 상태를 잘 돌보면서 노력하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쥐띠한테 2024년은 어떤 해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쥐띠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사무직을 그만두시고 영업직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당연히 처음으로 영업을 하니까 힘드시겠죠. 2023년도 가을에 그만두셨으니까 4개월 5개월 하니까 본인이 힘드신 거예요. 아, 이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못하겠다 뭐 그러셨는데 제가 보니까 근데 잘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 들었거든요. 음력 3월 입춘까지만 버텨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어떻게든 버티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봄이 되니까 양력으로 한 2월 말 정도 됐겠죠. 그때 정도 되니까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오셨어요. 뭐 술을 한잔 사겠다고 거하게 사시더라고요. 실적을 내서 1등은 아니지만 거의 상위권까지 갔다. 이유를 들어보니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뭐 염치불구하고 선배든 후배든 부탁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단체에 그렇게 연결이 됐었나 봐요. 이분이 저는 말을 잘 못한 줄 알았는데 재밌는 게 개인한테는 잘 말을 못하는데 사람이 많을 땐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또 강하게 뭔가를 잘 했나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갑진년이에요. 그러니까 용의 해예요. 그러니까 쥐한테 없는 거를 용의 해 받는 거죠. 거기다 또 말 그대로 흑삼재가 들어온 마지막 날삼재이기 때문에 어떤 나한테 뭔가 심경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2024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사실 겁쟁이도 더 세질 수도 있고, 겁쟁이가 내가 싸워야지라고 했는데 남들이 봤을 때 그게 더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올해예요. 그래서 쥐띠한테는 올해는 좀 많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어떻게든 돌아다니시고 좀 이렇게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쥐는 머리가 좋거든요. 지금 머리를 안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올해 힘들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뭔가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분명히 뭔가 되세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한번 이 용의 해 때 이 갑진년에 기운을 좀 받아가지고 쥐띠는 올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자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시작과 끝이 없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사주나 풍수는 여정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이야기가 들려와도요, 내 운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과학 같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배우고 연구하여 내 운이 오래 내 곁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최적화한다면 우리 삶의 균형과 조화를 분명히 가져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해 보세요.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영상에 나온 이야기를 실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에 분명 도움은 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